자, 이 문제는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자바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습니까? 자바라는 프로그램.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객체 지향 방식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 지향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냐라는 것을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설명은요, 여러분들 상당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나가십시오. 반복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객체 지향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용어들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객체라는 얘기, 클래스라는 얘기, 메시지라는 얘기, 이런 용어들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자, 운전을 하는데 자가용을 객체라고 보는 겁니다. 객체, 자가용. 버스도 객체가 되고요. 택시도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인간 중에서 동양인, 흑인, 백인이 있겠죠. 이것을 각각을 객체라고 보겠습니다. 객체라는 것은 현실 세계의 개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물들, 뭐 주위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게 객체잖아요. 자, 그것을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그래서 현실 세계 객체고요. 그리고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자, 추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객체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객체는요, 크게 데이터와 연산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와 연산자. 데이터는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산자는 객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위. 자, 상태하고 행위를 데이터다, 연산자다, 그렇게 용어를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자가용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상태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퀴가 4개다, 엔진이 하나다, 좌석 5개, 휘발유를 사용한다.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속성, 어트리뷰트, 그죠? 자, 그 다음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건 행위죠. 이게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는 데이터 혹은 데이터와 연산자로 구성이 된다. 상태와 행위로 구성이 된다.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이 된다. 어트리뷰트, 메소드, 변수, 동작, 자료구조, 오퍼레이션, 함수, 프로시저,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객체는 데이터와 연산자로 구성이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은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상태, 속성, 어트리뷰트, 변수, 자료구조, 이거 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뜻으로 보십시오. 자, 그럼 메시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이 될 거고, 이게 행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양인이, 자, 시동을 걸고요. 변속하고 페달을 밟았어요.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 페달을 밟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전달하면은 해당 객체가 어떻게 어떤 행위가 바뀌게 되겠죠. 전진할 수도 있고 후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메시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객체, 이것도 객체잖아요, 그죠? 자, 객체들 간의 상호 작용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됐습니까? 자, 클래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클래스는 이겁니다. 객체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것이 클래스예요. 이게 자동차잖아요. 자, 이거 묶게 되면은 뭡니까? 인간이잖아요. 그죠?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 집합을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데이터, 추상화를 의미를 한다. 인스턴스는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객체를 뜻한다. 말이 용어가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듣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추상화는요, 이런 겁니다. 자가용 버스, 택시라는 객체를 만들어 보니까 특징을 공통된 특성을 뽑아내 보니까 이건 자동차더라. 이게 추상화예요, 추상화. 모델링.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각각의 이제 객체들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이게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메시지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고요. 객체에서 객체로 메시지가 전달되면은 연산을 시작한다. 메소드, 행위, 자, 연산. 그러니까 이런 연산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객체, 클래스, 메시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객체 지향 언어의 이제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캡슐화. 캡슐화는 뭐예요? 여러분들 약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캡슐 안에 이렇게 그 약이 있죠. 그죠? 캡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자료 부분과 연산 부분 등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한 테두리로 묶었다. 객체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묶는 이유가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요. 외부에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엉뚱하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노출돼 버리면은 엉뚱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캡슐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정보 은폐는 객체는 다른 객체로부터 자신의 자료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해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캡슐화를 하는 이유가 정보 은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고려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 만약 오픈해버리면, 이렇게 프로그램 객체 자체를 이제 오픈해버리면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의도하지 않게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단단히 묶어버리면은, 통로를 하나 이렇게 정해놓고, 묶어버리면은, 의도하지 않게 수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속은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와 속성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객체 지향 언어를 이용하면요. A라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을 합쳐서 또 다른 C라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예요. 자, 이게 자동차입니다. 그럼 이것을 재사용을 해서 나를 수도 있고 땅에서는 달릴 수 있는 어떤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상속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형성은요, 한 메시지가 객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자가용 버스, 택시, 자가용은 휘발유, 버스는 경유, 택시는 LPG다라고 했을 때, 객체에서 그냥 주유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유하라고 메시지를 주면은 자가용은 휘발유를 주유하게 되고요. 버스는 경유, 택시는 LPG를 주유하는 겁니다. 각각의 어떤 속성, 그죠? 속성 값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응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단순해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메시지는 한 개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 보죠. 객체 지향 언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다. 자,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그 다음 함수라고 할 수도 있고, 메소드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데이터하고 함수를 묶어서 이제 객체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가 맞습니다. 상속, 캡슐화, 추상화, 다양성 다 말씀을 드렸죠. 시스템의 확정성이 높고 정보 은폐가 용이하다. 상속이란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은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캡슐화를 해서 정보 은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로서 베이직, 파스칼, C 언어. 이것은 구조적 언어, 절차적 언어라는 또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고요. 객체 지향 언어는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바, 그리고 C++이 있습니다.